조명현 씨가 얼마 전에 수원지법에서 판결을 받았죠. 경기도하고 배소연 씨는 조명현 씨한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그 갑질 판결문을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이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는 배소연 씨가 조명현 씨에게 한 갑질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경기도의 책임, 쉽게 말씀드려서 사실 경기도지사 부부의 책임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원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주의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운을 능가하는 정말 갑질의 끝판왕, 그 판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지법 전보경 판사가 1월 14일 날 그 조명현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조명현 씨가 그동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부부를 위해서 해온 그림자 노동의 실체, 그리고 과연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조명현 씨의 그 당시 위치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한 7개월 정도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이었었습니다. 배소연 씨는 뭐였냐? 2018년 9월부터 임용이 됐다고 그래요. 경기도청의 대외협력 역할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 근데 배소연 씨가 사실 뭐 이 시점에 뜬금없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성남시청에 있을 때부터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처럼 김혜경 씨 옆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사실 시장의 아내, 도지사의 아내라는 거는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옆에 누군가가 공무원이 붙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직제상으로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의전팀 소속이었는데 배소연 씨가, 근데 실제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기도지사 공간관리라는 명목으로 조명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사를 위한 허드렛 일들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공간 음식물 관리, 세탁물 관리 챙기고, 그리고 이제 순회동 집, 그 김혜경 씨하고 그때 그 이재명 지사가 살던 순회동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오가면서 식사 제공, 뭐 우리 아시다시피 뭐 초밥 배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병원 방문, 모임 일정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지원 관리했다라고 이제 법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식 직책은 총무과 의전팀 소속이었는데, 제가 그 다른 판일께서도 한번 해설을 해드렸는데 총무과의 직속 상관조차도 배소연 씨 본 적이 없어요. 일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보고서 쓴 거 없어요. 라고 했던 그림자 공무원이죠. 이 그림자 공무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지사와 아내를 정말 시다발이, 속된 말로 시다발이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적 노무를 제공을 하면서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은 조명현 씨가 배소연 씨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 냈냐? 아니, 나는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김혜경 수행 그거를 하라더라. 배소연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배소연한테 너무 모멸적인 언행, 폭언, 감정적 학대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퇴사 후에 우울증과 트라우마가 왔다라고 하면서 조명현 씨가 배소연 씨, 그리고 중요한 상대가 경기도입니다. 배소연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이슈는 배소연 씨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그 이슈입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이 뭐냐면은 법적으로 상급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줄여서 직내괴, 우리 많이 쓰죠? 이건 요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내 직위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됩니다. 업무상 지시를 갖다가 다 직내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야 되고, 그래서 근로자한테 괴로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아니, 배소연의 목소리, 우리도 이제 그 과거 어떤 대선 국면에서도 목소리를 든 적이 있는데 왠지 보통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소리로 야 뭐 이렇게 하고 괴롭히면은 뭐 직장 내 괴롭힘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배소연과 조명현의 관계에서는 뭐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 배소연의 행위를 방치한 경기도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원이 경기도의 책임,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재명 지사 부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게 이 사건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지금 이해운 사건 때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우리는 갑질 공무원 근절한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냈었습니다. 보도자료도 냈고 실제로 관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어떤 조례냐면은 2023년 3월에 이런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경기도 갑질 근절 조례.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직무하고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등을 갑질 행위라고 정의를 한다. 야, 그러니까 도지사가 변호사라 그런지 정의 규정으로 든 거예요. 갑질이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 규정까지 두어서 갑질 근절하자는 조례까지 만들었던 그런 경기도입니다. 그런 경기도지사 부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 부부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1년 4월 11일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배소연이 조명현 씨한테 어떤 지시를 했냐?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어라. 왜?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이유가 도지사 부부 눈에 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시를 어기고 조명현이 다른 공무원 지시를 받아서 의전 업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있으라는데 왜 안 들어가 있고 왜 다른 사람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 이러고 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했다는 일이 뭐냐면은 도지사가 의전팀장한테 잿더리 갖다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전팀장이 갖다 줘야 하는데 왜 네가 나서냐라는 게 배소연의 질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책을 했다 그래. 야, 의전팀하라고 냅두고 내가 꺼지라고 했잖아. 사모님도 계시고 다른 사람들 다 있으니까 컨테이너 안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꺼지라고 했잖아. 사람이 사람한테 꺼지라고 했잖아. 이런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해운의 갑질, 야, 너 지금 IQ가 몇 짜리야? 뭐 한국말 할 줄 알아? 이렇게 했던 갑질을 지금까지 용인하고 있던 이유가 이런 언행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법원이 배소연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도 인정을 했어요. 이런 식의 다 큰 성인이 특히나 공무원을 채용해 놓고 꺼지라고 했잖아. 너 꺼져. 컨테이너 안에 있어. 사람이 사람한테 존재를 드러내지 말고 어느 공간에 숨어 있으라는 그 자체가 정말 모멸적인 지시 아닙니까? 그런 지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걸 어기고 뭐 놀았다는 것도 아니고 일을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내가 꺼지라고 했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경기도 그리고 배소연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해원의 갑질쯤은 그냥 뭐 눈 감고 넘어갈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갑질에 대해서 감수성이 묻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청문회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원의 갑질은 굉장히 좀 1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배소연을 통한 대리갑질 행태가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꺼지라고 했잖아. 이런 등의 언행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는지 볼게요. 자, 김혜경이나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의무가 없다. 당연하죠. 아니 사람이 왜 사람 앞에 못 나타나고 어디 숨어 있어야 됩니까? 컨테이너에 들어가 나오지 말라고 한 거는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함으로써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죠. 참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람이 사람한테 내가 그분들 눈에 띄지 말고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지금 니까짓 게 너처럼 하찮은 인간이 어른거려. 너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내가 꺼지라고 했잖아. 이런 언행이 횡행했었다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2021년 4월 20일 날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걸음걸이, 그러니까 조명현 씨 걸음걸이를 질책을 하면서 다 큰 성인한테 걸음걸이를 질책을 하는 것도 이것도 그런데 그렇게 없어 보이는 짓 하지 말라고, 가오 떨어진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죠. 이거는 거의 배설이죠. 자, 또 나옵니다. 2021년 5월 31일 조명현이 도지사 양복과 넥타이를 챙겨서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이거부터 이상하죠. 왜 경기도 공무원이 도지사 양복하고 넥타이를 챙겨요? 양복하고 넥타이는 자기가 챙겨야죠. 근데 양복하고 넥타이를 챙겨서 주차장에 대기를 하다가 도지사 수행비서 측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이거를 도지사 수행비서 쪽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배소연 지시를 안 따르고 도지사 쪽에 그 비서관한테 연락했다는 이유로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어디다 대들어 위아래도 없이 아 땡땡 이거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거친 욕설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만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전화질이야 라고 욕설 분노의 속사포 랩을 쏟아붓습니다. 배소연이. 이거를 뭐 사실 직내괴인지 아닌지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특히나 공무원이 같이 채용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양복과 넥타이를 뭐 안 챙겼다는 거 아니야. 챙겼는데 챙기기까지 했는데 왜 내 지시를 안 듣고 왜 도지사 비서한테 연락을 하냐. 너는 그냥 그림자처럼 조용히 내 말을 들으면 되는 존재인데 어디다 대고 전화질이냐. 어디다 대고 도지사 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네 존재를 드러내냐라고 하면서 지금 조명현 씨를 마구마구 갑질을 하면서 정말 짓 이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법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법원 판단 보겠습니다. 공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택에서 양복과 넥타이를 챙겨서 전달하는 거. 뭐 이런 의무는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공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뭐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무슨 훈련을 한다든지 민방위 훈련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공직자들 갖춰 입어야 되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걸 넘어서 자택에서 집에서 양복하고 넥타이 그거 지가 입어야죠. 왜 이거를 챙겨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이걸 전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것이다. 허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다. 심지어 이런 일을 시켰고 또 이거를 제대로 안 따랐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 이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상식에 비춰서도 이건 일일이 따질 필요도 없이 이거는 갑질이고 폭언이고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아니 집에서 자기 집에서 옷 챙겨 입는 거 그거 뭐 오늘 내가 빨강 넥타이를 맸지 파란 넥타이를 맸지 뭐 그거를 당연히 도지사가 스스로 해야지 이거를 왜 알아서라면 시킵니까?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3일 날은 의무실에서 도지사가 먹을 진통제를 가져오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누가? 배소연이. 누구한테? 조명현한테. 그러니까 도지사가 먹을 진통제를 도지사가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를 배소연한테 도지사가 시켰겠죠? 배소연은 이거를 조명현한테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배소연이 그동안에 이런 그림자 노동을 사적 수행을 그러니까 세금이 투입돼서는 안 되는 사적 수행을 그야말로 산업인 노릇을 해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지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로 채용한 사람이 누구냐? 조명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소연의 그림자 노동을 대신해 줄 사람이 조명현이었다. 그렇게 조명현한테 그 노동을 자기가 해야 될 것도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그걸 대신 시키면서 온갖 폭언과 갑질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 사건의 본체입니다. 자, 이것도 엄청나게 큰 죄라고 하면서 사람을 몰아붙였어요. 뭐냐면은 김혜경의 눈에 띈 죄. 자, 이날 이런 일도 있었대요. 야, 너 빨리 차에 타. 저 여사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빨리 차에 타.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조명현한테. 근데 조명현 씨가 바로 안 탔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 비가 오니까 배소연 씨한테 우산을 씌워준 것 같아요. 그 조명현 씨가 참 착한 사람 같아요.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자기를 뽑은 사람, 자기의 상관한테 비가 오니까 우산을 씌워줬어요. 아니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상관한테 제대로 안 한 것도 아니고 비 오는 날 자기한테 우산 씌워줬는데 그걸 가지고 빨리 차에 안 탔다는 이유로 어떻게 갑질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아니 대갑에 비서들 서 있고 배소연이 얘기해요. 대갑에 비서들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누가 싫어하겠어요. 김혜경, 이재명 부부가 싫어한다는 거겠죠. 왜 자꾸 서 있어? 타라는데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걸리면 우리 작살나. 누가 작살을 낼까요? 그러다 걸리면 우리 작살나. 이 말에 정말 많은 뜻이 함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소연이 조명현한테 갑질을 하지만 배소연도 누군가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 그런 거죠.
누구겠습니까? 도지사 부부인 거죠. 이재명, 김혜경 도지사 부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 구조를 봤을 때 이혜원의 갑질은 굉장히 일차원적이죠. 직접 인턴한테 소리 질러. 그거 다 녹취되고 야! 하고 소리 질러서 다 녹취되는데 자, 배소연, 이재명 부부의 갑질은 어떻습니까? 좀 리모컨, 요즘 말로 하면 블루투스죠. 블루투스 갑질인 거죠. 자기가 직접 안 합니다. 배소연이 그 역할을 다 해서 대신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소연이 그 역할 이제 자기가 다 하기 힘드니까 새로 사람을 뽑은 게 조명현이고 조명현이 자기 마음에 안 들겠다. 자기 마음에 안 들겠다는 게 대표적인 게 도지사 부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도지사 부부 눈에 띄게끔 얼쩡얼쩡했다. 그랬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면서 걸리면 우리 작살나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갑질의 행태가 훨씬 고차원적이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갑질의 평행이 이룰 때 이혜훈과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벌어졌던 배소연, 정확히 말하면 도지사 부부의 갑질의 평행이 이루는데 차이점은 하나는 되게 일차원적이고 하나는 되게 고차원적이다. 블루투스 갑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소연도 누군가로부터 작살나는 위치였다. 누구겠어요? 바로 도지사 부부입니다. 자, 김혜경과 마주친 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집니다. 2021년 6월 25일 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다 제가 말씀드린 거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김혜경에게 전달할 물건을 순회동 자택 앞에 놓고 오라고 배소연이 지시를 했는데 5시 30분경에 그 물건을 이제 조명현이 두고 오는 과정에서 김혜경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역죄를 저지른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었겠죠. 배소연이 어떻게 질책을 했냐. 놓고 그냥 바로 내려오면 되지. 뭘 그렇게 거기서 꼼지락거렸냐. 몇 번을 얘기하냐. 순회대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정말 사람을 닥달을 하고 진익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도지사 속옷 빨래, 세탁물 관리, 출장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 지시가 또 있어요. 자,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사 속옷 빨래. 속옷 빨래. 정말 모멸적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의 속옷 팬티입니다. 속옷 빨래 이런 세탁물 관리를 공무원이 수행하는 거 그리고 아마 판사도 이거 쓰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괄호 열고 얘기까지 썼더라고요. 나아가 그 비용이 경기도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우리 세금이잖아 라고 괄호 안에 쓴 겁니다. 쓴 도지사가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자, 표면적인 질타는 저 배소연을 향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누굴 겨냥한 거겠어요. 이재명 도지사를 겨냥한 거죠. 너 왜 네 속옷을 네가 안 빨아입고 공무원을 시켜. 그거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 라는 게 지금 법원의 판단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속옷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시켰다고 합니다. 배소연은 도지사 출장 가방에 들어있는 젤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전임자한테 확인하라고 조명현한테 지시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참 지시에 그러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구중궁궐에서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게 지금 수석 상궁이 있고 그 밑에 무수리가 있고 그 밑에도 누가 있고 이런 구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지사가 내 젤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배소연이 젤 어디 있는지 조명현한테 야, 그 젤 어디 있어? 모르니까 야, 그럼 전임자한테 물어봐.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전임자한테 확인해서 가방을 싸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지사의 개인 용품을 포함해서 출장에 필요한 짐 싸라고 짐가방을 싸라고 한 거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뭐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하이보이님 말씀대로 진짜 그래요. 정말 알려진 거 이상으로 훨씬 더 엄청난 그런 행동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그동안 판결된 형사 판결문에도 알려진 사실이 엄청 많습니다. 초밥, 과일, 소고기 배달 이게 판결문으로만 13번이고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대선 기간에 많이 나왔던 그런 사진이 있죠. 그리고 대선 그 당내 경선 앞두고 제가 그 전에 판일기 해드렸는데 지금 국회의장이죠. 우원식 부인한테 밥 샀잖아요. 그게 공직선거법상 그 금품 제공 금지 식사 제공 금지 조항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유죄 판결 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우원식 부인하고 김혜경 여사하고 밥 먹었을 때 카드 결제한 사람도 바로 조명현이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죠. 괴롭힘이라는 게 폭언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적으로 위법적인 일을 시키는 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행위, 정말 이것도 문제죠. 대리처방. 그러니까 2021년 4월 15일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 예약이 앞서서 참 이것도 진짜 정말 지시의 지시를 거듭하는 엄청난 수송작전이 있었습니다. 자, 배소연이 조명현한테 병원 출입 허가증 받아오라고 지시를 내요. 그러니까 원래 어때요? 대학병원 예약하면은 저도 어제 대학병원 갔다 왔지만은 내가 가가지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도착 확인하고 진료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싫어서 배소연이 조명현한테 시켜가지고 대학병원 가서 출입 허가증 받아가지고 그리고 배소연이 김혜경을 태우고 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차를 또 조명현한테 넘겨줘요. 조명현이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김혜경이 진료 끝나면은 그 차를 조명현이 직접 김혜경을 실으러 가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죠. 다시 배소연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배소연이 그거를 다시 차를 몰고 가서 김혜경을 싣고 오는 이 구중궁궐의 갑질 구조가 여기서도 재현이 됐다는 겁니다. 진료를 마친 김혜경을 태우고 집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이런 사람을 지금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서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요. 이때 있었던 대리처방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2일 배소연이 조명현이 여자면 참 좋겠죠. 배소연 입장에서 야 네가 호르몬 약 대리처방 받아와 라고 하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조명현 씨는 남자입니다. 자,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전임자가 여자였어요. 전임자한테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왜 자기가 안 했냐. 자기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다른 사건에서 나왔잖아요. 배소연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임신 준비 중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의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당신 안 됩니다. 당신 명의로 처방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여자 대타를 구한 게 이제 전임자한테 시켜서 이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조명현한테 야 전임자한테 부탁해. 그래서 전임자가 받아옵니다. 전임자가 약 받아서 조명현한테 줍니다. 조명현이 이 사람한테 약 받아가지고 배소연한테 줍니다. 그래서 배소연한테 확인 받아가지고 순회동 자택 앞으로 약 배달을 시킵니다. 정말 홀덤 스나이퍼님 말씀대로 악덕 양반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옛날에 이 신분제 사회가 있을 때도 양반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 입장에서도 좋은 양반이 있고 정말 악덕 양반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악덕 양반이다. 이것도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의 사용자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실 배소연과 조명현 두 사람과의 관계라면은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겠죠.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이걸 알았느냐, 책임이 있느냐. 그런데 경기도가 여기서 기가 막힌 변명을 합니다. 아니, 우리도 갑질 막으려고 우리도 조심하고 주의했다고요. 라고 하면서 들이미는 게 뭐였냐?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경기도 갑질 근절 조례.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조심했어요. 직무하고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거를 이렇게 갑질 행위로 정의를 하고 우리도 조심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중사회 아닌가요? 이거는 이런 거를 들이밀면서 우리도 조심했어요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을 물려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알면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으면은 더 조심을 하고 직장 내에서 갑질이 있는지를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이렇게 정말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다? 이거는 가중사유죠. 위자료 가중사유죠. 그러니까 법원도 기가 막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배소연은 직제하고 전혀 다른 일을 했어요. 경기도로서도 알 수 있었다고요. 근데 사무감독 안 했죠. 오히려 별다른 제재 없이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인카드를 사적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의 조직적인 지원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냥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다. 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조명현 씨가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고 엄청난 고통이 인정이 돼서 퇴직하고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조명희 씨를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은 더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건강이 안 좋다고 그때 저희가 옛날에 전에 한번 이제 컨택을 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방송 나오기가 힘들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이 아니라 지지난 대선에서도 저희도 이제 취재 기자로서 컨택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지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내가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러면서 거처가 일정치 않고 내가 지금 호텔이나 여관을 전전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신분의 위협을 감수하고 공익 제보를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갑질 행태를 폭로하고 이재명, 김혜경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폭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경기도가 또 하나 정말 어이없는 이 말인지 방문인지 모르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조명현이 말을 안 해서 이런 갑질을 몰랐다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조명현이 어떻게 말을 해요? 법원도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배소연 행위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조명현이 어떻게 채용됐습니까? 배소연이 제안을 해가지고 채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조명현이 어떻게 내부 신고를 하거나 공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법원이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판결문을 쓰면서 저는 기가 막혔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판결문에 나타나는 이런 행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뭐 이혜원의 갑질? 뭐 그게 뭐 so what?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닙니까? 어쩌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은 뭐 이혜원의 갑질 나왔을 때 어쩌라고요 그러지 않았을까. 자, 관련 재판 상황을 또 이제 법원이 좀 정리를 했는데 배소연이 이미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됐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이 10만 4천 원 식사 그 건으로 해서 2심까지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도 정말 문제인 게 2심이 나온 게 작년 5월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 5월인데 이 사건이 뭐 얼마나 복잡하다고. 복잡할 게 없죠. 선거 앞두고 10만 4천 원 식사를 샀다 이건데 이거를 아직까지 대법원이 판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저렇게 죽는 소리만 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대통령이 돼서 경기도 법화위원과 관련된 이 재판은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조명희 씨는 얼마나 하루하루 피를 토하고 있을지 그 와중에서 그나마 법원이 1심 판사지만 1심의 전보경 판사라고 합니다. 1심 판사의 어떤 그래도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어쩌면 당연하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판결로 작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기가 막힌 갑질 판결문, 이혜원을 능가하는 블루투스 갑질 판결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